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페이지 23페이지 조립식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 구조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두 번 나왔다고 봅니다. 1회 때, 4회 때인데 구조의 분류 중에서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조립식 구조예요. 그 대신에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립식 구조 읽어나 보죠. 건축물의 주요 구성 부분인 뼈대의 일부나 전부를 공장에서 원가도 관리해주고 품질 관리, 공정 관리의 세 가지 관리에 의해서 규격화, 모듈화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미리 주문 제작하여 현장에서 짜맞추어 건축물을 완성합니다. 이런 거네요. 말을 좀 바꿔본다면 되겠네요. 뼈대 일부, 뼈대의 일부나 아니면 전부. 여기서 말한 뼈대란 얘기는 말 그대로 기둥, 벽, 보 등을 얘기할 겁니다. 이놈들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공장에 전화합니다. 아저씨 기둥 좀 만들어주세요. 공장에 주문해서 제작을 합니다. 만들어주세요. 주문하고 제작을 시킬 겁니다. 그럼 제작하면 이놈을 완성된 놈을 현장에 가져와서, 현장이란 공사 현장이겠죠.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조립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조립식 구조라 부릅니다. 영어에 보면요, 이 접두사가 있죠. 접두사라해서 미리가 영어로 free예요. 자유가 아니라 pre. 그래서 미리 조립하더라, 공장에서 키우더라 해서 프리패브라고도 하고요. 또는 프리캐스트라고도 합니다. 또 공장에서 해오는 게 규격화됐고 치수화됐죠. 치수화된 것을 우리가 모듈화라고 합니다. 다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또는 이놈들을 하나하나의 단위로 만들어 왔더라 그래서 유닛화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프리패브, 프리캐스트, 규격화, 모듈화, 유닛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문할 때요. 주문은 언제 할까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와중에 주문하면 안 되겠죠. 언제 주문할까요? 아직 건물을 짓기 전에 주문할 겁니다. 즉 비수기 때, 건물을 짓지 않을 때 비수기에 주문하고, 그죠? 생산도 마찬가지로 비수기에 할 겁니다. 또 공사 기간은 이때부터죠. 공사 기간의 시작점은 여기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 게 현장으로 들어올 때부터일 겁니다. 또 조립할 때 어떤 식이든 빨리빨리 끝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식으로 할까요? 습식으로 할까요? 원칙은 건식 접합을 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식 접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 거냐? 공장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다. 원가도 관리해주고 품질도 관리해주고 공정도 관리해준다. 하다 보니 원가를 관리하니까 불필요한 원가를 없앴으니 공사비가 저렴해질 거고, 품질을 관리하니까 치수가 정확하더라. 즉 시공 정밀도가 높아질 거고, 불필요한 공정도 없애고, 또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오고, 공사기간은 현장에 반입된 때부터 하는 거니까 공사기간 줄여서 공기도 짧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왜 요즘에는 양장점이 없어지고 다 기성제품이 만들어졌습니까? 대량 생산해서, 많이 생산해서 싸게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성을 증가시키려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기 있는 장점에 모두 있을 겁니다. 또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다 보니까 가설공사, 가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설 공사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설 공사는 말 그대로 현장 사무소, 현장 식당, 시멘트 창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만들어 오니까.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장점이죠. 읽어보죠. 3대 관리에 의해서 인건비 절약, 품질 수준 향상, 시공 정밀도 증대. 공제 생산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경제성이 증가합니다. 가설 비용 줄 겁니다. 네 번째, 계절적 영향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웬만한 모든 건 공장에서 만들어 오니까 현장에서는 기후 영향을 별로 받지 않죠. 즉 전천후 시공이 가능하더라. 또 이거 조립할 때 사람이 들고 올릴까요? 아니면 기계가 할까요? 기계와 시공이겠죠. 기계와 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기간 단축되고요. 뭐 건설 공해 감소, 현장 작업량도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단점이 발견됩니다. 가보죠. 단점은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요거예요. 건식으로 하다 보니 일체화가 안 됩니다. 일체화가 곤란하다 보니 그 접합 부위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 일체화 곤란해서 접합 부가 약하니 건식으로만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예외적으로 습식도 하기도 하고 콘크리트로 하기도 하고 또 건식과 습식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은 건식이에요. 됐습니까? 왜? 공사기간을 줄이고 단순하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만 약하니까 혼용하기도 하죠. 해보죠. 또 하나 단점. 아저씨 기둥 좀 만들어 오세요. 몇 개? 100개요. 아저씨 벽 좀 보 좀 만들어서 몇 개요? 20개요. 이거 돈 남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즉 현실상으로 소량 생산밖에 안 되다 보니 오히려 가격이 올라갑니다. 떨어져요. 경제성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저씨 멋진 기둥 좀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멋있게 폼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같은 놈은 허리가 27.5예요. 남자들 허리가 웬만하면 30부터 나오더라고. 30인치부터. 그럼 맨날 뭐합니까? 옷을 사요. 치수도 안 봐요. 옷을 삽니다. 세탁소 가서 다 재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오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건물이 안 나와. 즉 획일적입니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다양성이 없어.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세 가지입니다. 단점 읽어보죠. 1번. 접합부의 일체화 곤란에 의한 접합부 강성, 강도가 떨어집니다. 또 이러다 보니 획력이 약하고요. 세 번째, 동일치수 생산에 의해서 획일적입니다. 다양성 추구는 안 돼요. 네 번째, 소규모 공사 시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러니 수요자들은 싫어할 겁니다. 또 중량물이니까 무거울 거고요. 또 밑에 접합부 처리, 현장에서 건식으로 합니다. 빨리 끝내려고요. 그런데 접합부 보강을 위해 습식이나 건식, 습식 혼용하기도 합니다. 종류는 외우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문제 풀어보죠. 조립 습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대량 생산 시 비경제적이에요. 대량 생산에서 경제적이더라. 2번, 일체화가 용이하다고요. 일체화가 안 돼. 3번, 접합부 처리는 원칙 건식이지만 습식, 혼용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더라.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부재 생산에 의해 공산이 길다고요? 이거 만들어 오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미리 주문해 놓고 그건 공사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사기간 짧더라. 5번째, 건물 외관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 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획일적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써야죠. 뭐 어떻게 머리를 쓸 거냐? 해보니 그래 기둥이나 벽은 안 되지만 기둥이나 보는 안 되지만 이 벽이 있는데 바깥벽도 있고 안벽도 있다. 그러면 어차피 벽도 하중을 힘을 받아야 되니까 내벽은 안 되지만 외벽을 그래 일체화 곤란하고 약하니까 습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건식으로 하는데 이 외벽을 비내력으로 하자. 비내력으로 하자. 비내력 외벽을 만들자. 또 소량 생산하고 획일적이다 보니까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면 대량 생산하고 그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 금속판이나 아니면 유리판 이런 걸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 이름을 붙이기를 그래 벽이 월이다. 벽에 커튼을 친 것처럼 이쁘게 만들자. 그래서 이름이 커튼월입니다. 뭐 칸막이 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비내력벽이 일종이죠. 지난번 잠깐 봤습니다. 비내력벽에는 칸막이 벽 또는 뭡니까? 또 뭐 있었죠? 라멘에 들어가는 비내력벽이 있었네요. 그죠? 볼까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앞에 가보면 벽의 종류 맨 앞에 장막벽이 있었을 겁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0페이지 거기 밑에 오면 가운데 친 벽, 월 그래서 외벽, 내벽으로 하고 건물 안에 있는 내벽 또는 칸막이 벽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와서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철골로 기둥 만들고 보 만든 다음에 그냥 벽을
하지 말고 여기다 유리판이나 금속판은 유리판은 용접으로 하고 유리판은 나사로 조이고 또 금속판은 용접으로 해서 갖다 얹히면 여기 실리콘 처리하고 빗물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실링제 처리하고 실링제는 실리콘으로 보시면 돼요.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만든 게 커튼홀입니다. 그러니 조립식구지의 모든 장점을 다 가져온 게 커튼홀이죠. 대표적으로 금속판으로 한 게 63빌딩. 그리고 유리판으로 한 건 웬만한 고층 건물, 고층 빌딩은 다 지금 유리판으로 해서 커튼홀로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4페이지 밑에 커튼홀 읽어보죠. 고층 건물의 경우 외벽에 비계조립이란 일본말로 아시바 있죠? 왜 이렇게 뭡니까? 판쳐서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하는 공간들. 조립이 곤란하므로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외벽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패널은 금속판 유리판입니다. 들어올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고층 건물의 외벽을 가볍게도 하고 의장적이라는 얘기는 치장적입니다. 효과를 위해 외벽의 부재를 뼈대가 아닌 공장에서 미리 생산한 경량의 금속판이나 유리판을 용접이나 볼트 조임으로 구조물에 고정하여 구조체에 얹히는 방법입니다. 특징 1번, 2번, 3번,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결국은 조립식구지의 장점을 가져왔더라. 1번, 공장에서 패널이 제작되므로 대량산 가능하고 규격화 표준화됩니다. 2번, 조립식구지의 일종이니까 장점은 모두 있더라. 3번, 비내력이에요. 비내력이란 힘에 견디지 못하는 벽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가 나서 여기를 부셨어요. 여기를 부시면 여기 있는 커튼홀이 밑으로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즉, 이 커튼홀은 위에 있는 놈의 무게를 견딜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상부 커튼의 무게나 활화중은 나중에 볼 겁니다. 무엇에 얹히는 이러한 무게입니다. 감당하지 않는 비내력 칸막이형 벽체입니다. 또 네 번째, 비계 작업 같은 가설 공사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해요. 유리판은 뭐로 끌어올릴까요? 크레인 등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여기다가 뭐 세이파이프 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구 성능 보죠. 이러한 유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축 팽창, 외부 기온의 연중 변화 온도, 거기는 온도는 지워버리세요. 중요한 숫자 아니니까. 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의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는 약간의 늘고 줄어남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잘못하면 깨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세요. 그 다음 내화 성능, 그 다음 수밀성, 기밀성 등등등등등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커튼홀 검사 항목입니다. 쉽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과연 이 커튼을 제가 제작을 했는데 잘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가 건물 짓는 곳이에요. 건축 예정지입니다. 예정지에서 뭘 하느냐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먼저 모의고사를 본다고요. 왜? 시험에 잘 보라고. 건축 예정지에서 쭉 보니까 건물 주변 반경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이죠. 반경 600m 내에서 실물 모형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바람도 쏴보고 지진도 나보고 해서 하는 게 풍동시험입니다. 미리 하는 거예요. 풍동시험을 하고 여기서 합격한 놈을 가져와서 합격을 안 하면 안 돼요. 합격한 놈을 가져와서 실물 모양을 3개를 만들어요. 사람 3세번이라고 모의고사는 3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물 모형 시험 또는 실물대 모형 시험, 실물 모형 시험이라고 말을 줄이죠 많이. 영어로 모크업 테스트입니다. 모크업 테스트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건물 주변 반경 600m 내에서 그죠? 풍동 시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하면 건축 예정지로 와서 3개 이상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게 실물 모형 시험 모크업 테스트입니다. 읽어보죠. 풍동 시험. 사전에 미리 커튼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밑줄이요. 건물 주변 600m 반경 내 실물 모형을 만들어 최대 100년간 최대 풍속이란 100년 동안 통계청에 수치를 봤더니 가장 셌던 풍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풍속으로 쏴보는 거예요. 잘 견디나 못 견디나. 이런 시험은 어디서 많이 하냐면 다리 같은 경우는 강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동시험 많이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실물대 모형시험 또는 실물 모형시험.
상관없습니다. 모크업 테스트 영어로도 기억하시고. 풍동시험의 근거라는 얘기는 풍동시험에 합격한 놈을 3개의 실물 모형을 만들어 건축 예정지의 최악 조건으로, 당연히 최악 조건으로 해야죠. 왜? 그래야 잘 견딜 거 아닙니까? 합니다. 그래서 예비시험, 기밀시험, 구조시험, 수밀시험 등등등등등을 합니다. 안에까지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이런 시험들을 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외벽에다가 뭘 하느냐면 유리판 금속판을 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음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적어도 40데시벨이라 부르죠. 이렇게 데시벨, dB, 데시벨 정도는 다 차단해야 됩니다. 40쯤 외우죠. 그래서 차음 성능은 평균 투과 손실률이 쉽게 말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40데시벨 이하 됐습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미친 거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외관 형태 및 재료에 따른 분류인데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신에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거기 것 중에 멀리언 색기둥 방식이라 부르고 수직선 강조 밑줄이요. 그 다음 스펜드럴 수평선 강조 그리드는 격자죠. 격자 방식. 그 다음 시스는 피복 은폐 방식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한 방식입니다. 이게 외우기 힘든데 멀찍이 스펜드럴 뭔 뜻이냐고요? 멀리언 방식은 수직선 강조, 스펜드럴이나 수평드럴이나 왜요? 스펜드럴이 수평선 강조 아닙니까? 그리드는 격자고요. 그 정도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멀스그시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서 밑에 있는 그림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나가다 보시면 63빌딩 있죠. 63빌딩은 그리드 방식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격자로다가. 잘 보시면 유리판으로 된 것 중에 가운데 이렇게 오면 여기를 두껍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유리를 된 게 있어요. 이게 스펜더럴 방식입니다. 스펜더럴 방식이에요. 시험에는 그림이 나올 게 있고 안 나올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26페이지 핵심 문제 커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커튼홀은 외부 기온의 연중 변화 온도에 대해서 충분한 수습 팽창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깨져버려요. 두 번째, 강도가 높아서 상부 하중을 잘 견딥니까? X, 답 2번. 비내력 칸막이 외벽입니다. 어떠한 무게나 하중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약하고요. 정답 2번. 3번, 풍동시험은 건물 주변 반경 600m 내에 실물 축척 모형을 만들어 최대 100년간 가장 셌던 최대 풍속을 쏘는 시험입니다. 됐고요. 4번, 실물대 모형 시험 중 예비시험은 한 50% 정도의 압력을 쏴보고, 그죠? 5번, 커튼홀 공법은 멀시그시에서 멀리언은 멀찍이, 수직선 강조, 스펜드럴은 수평선을 강조한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숫자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세요. 괜히 외우지 말할까지 외우지 마세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26페이지 밑에 내화구조, 방화구조.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애매하죠. 여하튼 불에 잘 견디는 구조고 방화구조는 불에 침투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놈의 차이는 뭐냐면 잘 견디고 못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죠? 주요 구조부 기둥벽보등입니다. 힘 받는 거. 주요 구조부를 다시 사용,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내화구조고 재사용하지 못하고 재시공, 다시 시공해야 된다면 방화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화구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창고나 이런 것들은 방화구조로 할 수 있겠지만 건물 자체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읽어보죠.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물리적 성질이 있는 구조로 화재에도 주요 구조부가 내력상 지장이 없어 간단한 수리를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요. 방화구조는 화재에 의해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화재 발생 후
내화 구조처럼 주요 구조물을 다시 쓸 수 없고 어떻게 푸시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